이것을 우리가 들어 마시게 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라돈의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혈압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9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라돈이라는 거 아시죠? 새로 지은 집에 라돈이 검출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때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굉장히 떠들썩했죠. 흙에서 라돈이 나오기 때문에 황토집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라돈이라는 건 과연 뭔지, 라돈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다는데요. 우리 주변에 라돈이 많은 곳은 어딘지, 우리는 라돈으로부터 안전한지, 그리고 라돈의 피해를 막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시죠? 뭐든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상술의 이용이 되기도 하죠. 무엇이든 정확히 알아야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라돈에 대해서 알아보죠. 라돈은 특별한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죠. 우리 집안에도 라돈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라돈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집안에 라돈이 기준치의 10배 이상이 검출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죽음의 라돈가스다라는 얘기, 그리고 폐암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라돈가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라돈가스는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인데요. 천연 우라늄이 방사선 붕괴를 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 가스다 이겁니다. 방사선을 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라돈 가스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라늄이 붕괴를 하면서 라듐이 되고요. 라듐이 다시 방사선 붕괴를 하면서 라돈이 되고, 이 라돈이 다시 플루늄,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이 되는데요. 이 붕괴 과정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거죠. 방사선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라돈은 콘크리트나 황토 같은 건축 자재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발밑에 있는 흙이나 돌에서도 나오고요. 지하수를 통해서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스 형태로 실내의 공기를 따라서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가 들어 마시게 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한마디로 라돈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라돈은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기 때문에 라돈이 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고요. 공기보다 8배에서 9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고요. 그래서 라돈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하실입니다. 라돈은 무겁기 때문에 지하실 같은 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지하실에서 일을 하시는 환경이라 그러면 환기를 자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광산에서 라돈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산은 땅속인데다가 그 다음에 환기도 잘 안 되죠. 그래서 특히나 우라늄 광산의 광부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콘크리트 건물인 신축 아파트에 라돈이 검출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돈은 자연 상태에서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라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를 자주 하는 방법이 최고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틈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고 벽의 틈을 통해서도 라돈은 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시멘트나 흙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라돈의 방감기는 3.8일입니다. 방감기가 짧죠. 금방 없어진다는 얘기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라돈이 아니래도 새집 증후군이 생길 만한 요소들이 많죠. 합판이나 가구, 그리고 접착제나 페인트, 스프레이 같은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나 유기용제 같은 것 때문에라도 새집에 입주를 했을 때나 가구를 처음 들여왔을 때는 충분히 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살면서도 자주자주 환기를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라돈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돈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하실이나 탄광 같은 데는 특히나 더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라돈의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도 방 안의 창문이나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원적외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적외선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흙집에서도 원적외선이 나온다 그러는데 과연 원적외선은 뭔지, 원적외선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원적외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